안녕하세요, 업트나입니다. 자, 이번 정부가 초창기부터 얘기한 이 재건축 규제가 드디어 풀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은 어떤지 확인해보고 과연 수혜받는 단지는 또 어딘지 또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드디어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까지 재건축의 발목을 가장 크게 잡았던 이 주거환경평가 비중을 대폭 강화했고 건축의 가장 큰 발목을 잡았던 안전진단 기준을 바꿨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주거환경평가 비중을 강화시켰고 조건부 재건축 범위를 축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좀 더 보시면 2018년 3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구조 안전성 비준을 20%에서 50%까지 올렸습니다. 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 말 그대로 구조 안정성이죠. 즉 아파트가 거의 쓰러지기 직전까지 가야 재건축을 승인해 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해당 기준이 적용되고 나서 재건축 통과 개수는 몇 개였냐면 자, 기존에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전국에서 140건, 서울에서는 60건 정도가 통과가 됐는데 자, 이게 시행되고 나서부터는 전국에서 21건, 서울에서는 총 7건밖에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연당 2건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건축 시작조차 못하게 만들었던 기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준을 어떻게 바꿨냐면 기존에 50%였던 비중을 자 30%까지 줄여버렸습니다. 그 대신에 어떤 게 올라갔냐면 자, 주거환경평가가 기존에 15%에서 30%로 올라갔고 그다음 설비 노후도가 25%에서 30%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제일 많이 올라간 게 주거환경인데 자, 주거환경 항목을 한번 보시면 주차 대수랑 생활환경, 일조환경, 층간소음, 에너지 효율 등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래된 아파트들의 고질적인 문제가 뭐죠? 바로 이중주차죠. 즉 주차 대수가 모자란 게 여기 점수에 포함되다 보니까 오래된 아파트들 대부분이 점수대가 올라가겠죠. 자, 그 다음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바뀌었냐면 바로 조건부 재건축 범위가 축소됐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아까 전에 퍼센트로 점수대를 나눴죠. 그거대로 평가를 한 다음에 그러면 이게 점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점수대별로 기존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자, 30점 이하는 무조건 재건축, 바로 재건축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30점에서 55점까지는 조건부 재건축이라고 해서 여러가지 조건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 유지보수 55점 초과가 되면 재건축을 못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점수가 얼마나 낮은 점수냐면 자, 2018년 3월 이후에 현행 기준을 적용해서 안전진단을 완료한 46곳 중에 지금 여기 보시는 30점 이하 재건축 판정을 받은 아파트는 단 한 곳도 없다고 합니다. 즉 기준만 있을 뿐이지 기준을 적용하는 단지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합리성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재건축 가능 점수를 45점까지 늘렸습니다. 그 다음 45점에서 55점까지가 조건부 재건축이고 여기까지는 똑같은 거죠. 즉 지금까지 보시면 아까 전에 비중을 바꿨죠. 비중을 바꾸면서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게 올렸고 여기에 더해서 이 점수 커트라인도 늘리다 보니까 실제로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는 단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세 번째는 어떤 거 바꿨냐면 적정성 검토를 개선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볼 때 마음 먹고 풀어준 것 같아요. 자, 우선 이게 어떤 거냐면 안전진단을 신청하게 되면 1차 안전진단을 민간진단기관에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실행한 점수가 아까 보신 여기 조건부 재건축 여기에 들어오는 순간 어떤 걸 받아야 되냐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무조건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2차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즉 한마디로 칼자루가 공무원 손에 들어온 거죠. 자, 이렇게 공무원 손에 들어온 순간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번 정부에서는 거의 승인을 해주지를 않았었죠.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근데 지금 이거의 문제점이 뭐냐면 절차적으로 과도하게 중복이 많이 되고 당연하겠죠. 같은 안전진단을 2차로 한다고 뭐 다른 걸 하지 않겠죠. 그다음 많은 기간과 추가 비용이 소요되면서 안전진단 판정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1차 같은 경우는 3개월에서 6개월, 2차 같은 경우는 7개월 이상 소요되고 돈으로 환산하면 자 1차 안전진단은 2.6억 정도 든다라고 하고 2차 같은 경우는 1억 원이 추가로 든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 이 기준을 어떻게 바꿨냐면 자 지금처럼 무조건 의무가 아니라 아까 보신 것처럼 조건부 재건축 안에 들어오면 지자체 요청 시에만 예외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
적정성 검토가 시행되도록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즉 이것도 모든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자체가 봤을 때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한정해서 일부분만 개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뀐 내용을 한번 보시면 현재는 전부 모두 의무 시행으로 되어 있다면 이거를 선택적 시행으로 바꾸고, 그다음 사전 절차 없이 공공기관이 시행했다면 지자체가 검토한 이후에 요청해야 하는 경우에만 시행을 하고, 그 다음 1차 안전진단 모든 내용을 확인했었는데 지금은 확인이 필요한 사항만 한정한다고 합니다. 즉 어떻게 보면 절차가 간소화된 거죠. 지금까지 보시면 총 3개가 바뀌었죠. 첫 번째로는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비중을 바꿨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커트라인을 좀 더 올렸습니다. 많은 단지가 통과할 수 있게.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불필요한 시간적 소모나 비용 소모를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바뀐 기준으로 2018년 3월 이후에 안전진단을 신청한 단지들을 기준으로 한번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자, 기존 같은 경우는 재건축 통과하는 단지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 조건부 재건축하는 단지가 약 50% 정도 됐는데, 자, 이거를 개선하고 나니까 검토 이런 거 없이 바로 재건축으로 들어가는 단지가 12군데나 생기는 거죠. 퍼센트로 따지면 25% 정도나 되네요. 그 다음 조건부 재건축이 여기도 50% 되고, 자, 유지보수로 가는 게 25%로 줄었습니다. 한마디로 상당히 많이 줄은 거죠. 그래서 해당 법안은 언제 시행되냐면, 자, 1월 중에 조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고, 내년 2월에 발의 예정인 1기 신도시 특별법안에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별도로 담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궁금한 게 이렇게 기준이 바뀌면서 어떤 단지가 수혜를 받을지가 궁금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단지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가장 먼저 서울시내 총 200가구 이상 규모 단지 중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단지는 389곳이라고 합니다. 자, 그중에 노후 단지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냐면 바로 노원이죠. 노원은 최근 2, 3년 동안 가장 핫했던 도시입니다. 그 다음이 강남이고, 도봉구, 그 다음 양천구 순인 거죠.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큰 게 노원구죠. 그래서 노원구 상계, 하계동 아파트 단지들이 이번 개선안을 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원구 자체에서 안전진단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는 총 38개라고 하네요. 당연히 지금 기준이 바뀌다 보니까 통과하는 단지가 많아지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양천구 목동입니다. 이 목동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막아왔었죠. 근데 목동 14개 단지 중에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6단지가 유일하다 그러고, 이제 나머지 단지들이 아마 좀 더 힘이 실릴 분위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재건축 관련해서 정부에서 마음 먹고 기준을 좀 푼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부동산 시장이 계속해서 침체되다 보니까, 자, 이렇게 침체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바로 거래량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래량이 없으면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거래량이 없으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바로 첫 번째로는 세금입니다. 즉 거래를 하면서 이루어지는 취득세, 그 다음 이 양도세 부분이 지자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세금이 안 거치다 보니까 재정이 없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면 이 관련 산업들이 많이 죽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나 가전 가구들이 있겠죠. 자, 여러분들 이사하면 당연히 이사업체를 쓰겠죠. 근데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이사를 안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사업체들이 죽어날 수밖에 없고, 그 다음 여러분들 가전 가구를 언제 가장 많이 사시죠? 이사를 할 때 가장 많이 삽니다. 뭐 결혼할 때도 당연히 이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전 가구, 인테리어, 이사, 즉 집과 관련된 이런 산업들이 전부 다 죽어가는 거라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는 정부에서 무조건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즉 이게 너무 많아도 안 좋고 너무 안 좋아도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즘 거래량을 높이기 위해서 뭐 대출도 풀어주고 재건축 규제도 풀어주고 지금처럼 여러 가지 많이 풀어주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앞으로 내년에 남은 거는 이제 취득세 부분도 좀 풀릴 것 같고, 그 다음이 DSR 부분도 풀리고, 그다음 다주택자 관련 종부세나 이런 내용들도 대부분 아마 풀려갈 것 같아요. 그 다음 이렇게 했는데 또 거래량이 많이 안 나온다? 그런다면 2009년이나 뭐 2012년, 2013년처럼 세금적인 혜택을 많이 주겠죠.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양도세 100% 감면이라든지 뭐 이런 추가적인 세제 혜택들이 많이 추가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혜택들이 많이 추가되면 이런 것들을 본인 상황에서 적용시킬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재건축이 풀림에 따라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될 아파트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